韩国近20年制作了不少政治事件题材改编的电影，包括《华丽的假期》、《我只是个计程车司机》、《1987黎明到来的那一天》等。其中，正义辩护人以律师起家的前总统卢武铉为原型，全斗焕专政、肃清异己引发的抚林事件为背景，缔造了新台币25亿元的票房。 변호인은 사실 이제 저는 영화화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역시 웹툰 디지털 코믹스로 가려고 했었던 작품입니다.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그 프로듀서를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그분이 이제 영화화를 하자고 이제 잠깐 웹툰 만드는 걸 좀 중지하고 영화를 하자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드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그래서 다른 감독님을 찾아서 저는 연출을 하시고 저는 뭐 그때쯤 웹툰을 낼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품의 이제 성향상 감독님들이 쉽게 붙지 못했어요. 그래서 할 사람이 없자 이제 제가 영화 프로듀서였으니까 연출까지 한번 맡아보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게 우연히 이제 좀 성공을 거둔 거고, 그래서 뭐 제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고 이제 전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국가는 국민입니다. 正义辩护人在2013年底上映后，获得韩国民众热烈的回响。隔年，梁宇熙一举囊括大中电影奖、百想艺术大赏等5个新人导演奖项，成为导演界明日之星的他，却因为正义辩护人被朴槿惠政府视为主题不正确，与男主角宋康昊双双遭到封杀。 그때 이제 아마 우리 한국 관객들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렵게 성취한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성과가 어쨌든 조금씩 후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. 국민들이 그 이제 일종의 위기감과 그 다음에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적 성과들이 퇴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분노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들은 말입니다만 사실상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던 거죠, 일반 국민들이. 근데 어떻게 그 실존 인물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변호사에서 인권 민주주의 변호사로 변모하는 모습을 잘 몰랐다가 발견하게 되자 돌아가신 그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안함, 그런 것들이 증폭되면서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사실상 2017년 말에 혹은 2018년 초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거라고 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영화로 그런 걸 조금 대한민국 관객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사실상 저희가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강철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. 전쟁 비슷한 사건까지. 그래서 찍은 거죠. 그러니까 뭐 일부러 정치적이었다기보다 한국의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두 영화를 만들게 됐네요. 영화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요. 제가 영화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제가 12살 때 본 작품인데 그 칸느에서 그랑프리 받았던 흑인 오르페우스가 있어요. 오르페우스 니그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많이 놀랐던 게 이제 그 당시 제가 볼 수 있는 영화는 이제 TV로 보는 미국 영화가 다였는데 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의 빈민가가 배경인 영화였어요. 그거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죠. 왜냐면 그 당시에 한국은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가장 해외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고 실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영화였는데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브라질이라는 나라도 알게 되고 리오데자네이로가 어떤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매혹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그 본인이 글을 쓰면 사실 이제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은 건 사실이에요. 뭐 글을 쓰면서 고민을 한 것이 연출할 때 고민한 것을 대신해 주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쓴다는 건 사실상 뭐 기획을 하고 그다음이지만 결국 이제 배우 한 명 한 명의 이제 대사까지 다 기획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배우는 어떤 기호를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것도 좀 있고 실제로 디렉터가 어찌됐든 글을 써서 그 글이 납득이 될 경우에는 배우분들도 조금 더 신뢰를 합니다.
梁禹锡希望自编自导的电影不仅是票房娱乐片，也能够成为带领韩国迈向民主进步的助力，向全球观众传递韩国最真实的现状。 저는 이제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,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, 실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팩트들이 붙어 있거든요. 그리고 그 팩트들은 이제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오히려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팩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실화적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, 그래서 그 의미와 영향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. 왜냐면 팩트를 쫓다 보면 의외로 이제 이 얘기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의미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고민을 같이 좀 하는, 고민의 시간이 좀 길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. 그래서 팩트보다는 추루스, 진실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